여러분, 올가을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이것은 집안의 번영을 부르고 행복을 부르는 풍수의 제일 법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년 가을이 되면 항상 이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가을이 기운의 흐름이 강하기에 그러한 것이며, 또 가을은 운의 결실이 모두 드러나는 계절이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 꼭 한번 살펴보시고 혹 이러함이 있다면 꼭 고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불행이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창가로 행복함이 보이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올가을 항상 창으로 행복함과 편안함이 보이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이는 세상 모든 부잣집들의 공통적인 것으로, 창을 통해 항상 편안함이 보인다면 그 가정에는 절대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네, 절대 창을 막지 마세요. 창가에 불편함이나 불행이 보이는 그 무엇이라도 두지 마십시오. 특히 죽음의 기운이 있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두지 마십시오. 네, 이것만 잘 하셔도 무조건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구는 절대 벽에 바짝 붙여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집안의 가구는 벽에 바짝 붙여서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최소한 10cm 이상은 띄어서 두셔야 하고, 특히 식탁이라면 절대 벽에 붙여서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침대의 경우도 항상 벽과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서 두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벽과 바짝 붙어서 있게 되면 기에 굴곡이 생기게 되고, 그곳에서의 기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게 되어 그곳을 늘 사용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항상 막힘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가 우측벽으로 바짝 붙어서 있게 되면 그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늘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벽에 바짝 붙이지 않는 습관 꼭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올가을 집은 무조건 밝게 하세요. 밝아야 그 집이 명당이 됩니다. 여러분, 양기는 밝음을 말하고 음기는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양기는 활동하고 성장하고 번영하는 기운이고, 음기는 고정적이고 순응하고 멈춰있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방의 경우는 가능한 어두운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가능한 무조건 밝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집안의 양기가 항상 많은 활동을 하고 순환을 해야 그 집에 병자가 생기지 않으며, 또 가족들이 부지런해지고 성격 역시도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 발전하는 가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거실의 경우는 정말 웬만해서는 불을 끄지 마세요. 거실이 밝은 가정에는 항상 화목이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 풍수에서의 기본적인 사상이며, 이것으로부터 그 집의 번영도 성공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집안의 동선을 편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그 집의 기회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 혈처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혈처라는 곳은 사방에 기가 모여 균형을 이루고 또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하는 곳이며, 이것을 우리 풍수에서는 명당, 즉 혈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방에 도로가 모이는 사거리, 오거리 주변이 항상 번화가 있고, 또 그곳의 땅값이 훨씬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동선, 즉 현관과 안방과의 통로, 또 거실과 주방과의 통로에 무엇이라도 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곳이 모이는 부분, 그 중심점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가 집중되는 가장 중요한 혈처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이곳에 뭔가가 있어서 그곳이 막히게 되면 그 가정은 온갖 어려움과 힘듦, 고난을 다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화장실이 어둡고 습하면 무조건 그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잣집들의 화장실의 특징은 정말 깨끗하다, 정말 환하다, 정말 단순하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호텔들을 다녀보셨을 거예요. 네, 그곳의 모든 화장실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화장실의 조명은 집안 어느 곳보다 밝아야 하는 거예요. 네, 음기가 집안에서 가장 강한 곳이 바로 화장실이며 또 주방이기에 이곳들의 균형을 위해서 조명은 무조건 가장 밝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의 음양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항상 불화가 생기고 깨어짐이 생기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재물운을 상징하는 두 곳, 즉 주방과 화장실에 불화가 생기고 깨어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무조건 그 가정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여 부잣집들에 가보면 화장실에 유리에도 조명이 설치된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가난한 집들에 가보면 화장실이 유독 어두운 건 역시 사실이고 말이죠. 여러분, 화장실은 무조건 밝게 사용하세요. 이곳에 전구가 나가면 바로바로 고치시도록 하시고, 언제이든 이곳은 습하지 않게 환기가 잘 되도록 만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이곳의 기운이 순환이 잘 되어야 그 가정에 부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여 주방의 환기, 화장실의 환기가 잘 안 되면 그 집은 항상 돈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풍수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욕실의 유리는 돈입니다. 무조건 청결히 하세요. 여러분, 집안 어디든 유리가 맑고 청결하면 무조건 그 집은 좋은 기가 흐르는 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다니시다가 비싼 건물들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것들은 무조건 유리가 아주 크고 또 유리가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유리는 모든 탁한 기운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풍수에서는 말을 하고 있으며, 이는 또 화오행의 결정체이기에 정열과 열정, 번영의 상징인 거예요. 하여 저는 거실에 전신거울을 꼭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욕실의 거울은 강한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네, 이 유리는 항상 청결하며 깨끗해야 하고 또 언제 보아도 기분이 좋은 느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돈으로 인한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되며 또한 이 풍요로움이 떠나지를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욕실에 유리가 없거나 유리가 더러운 가정은 항상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풍수에서의 원칙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항상 물이 나가는 곳을 깨끗이 하세요. 그곳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물이 들어오는 곳을 생처라고 하고 또 물이 나가는 곳을 사처, 즉 죽음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를 풍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항문이 제일 먼저 열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절대 어느 집이나 물이 나가는 곳이 흉하고 더러운 것 정말 좋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물이 나가는 곳이 바로 욕실과 주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나가는 곳에 절대 더러움 만들지 마세요. 이곳이 정갈하고 깨끗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네, 배수구에 항상 신경 쓰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덟 번째로, 여러분, 늘 집을 사랑하세요. 집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보와 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것을 얻어야 그 가치는 빚을 바라게 되며, 또한 아무리 나쁜 땅이라도 그 가치를 살리면 그곳은 명당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을 명당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을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집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다치게 하지 마시고 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항상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불행도 생겨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